자, 56쪽에 19번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자, 20번 문제는 19번하고 완전 같은 타입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19번 문제를 풀어드렸으니까 20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거의 똑같아요. 답도 아마 똑같을 것 같은데. 네, 하고 19번 확인 문제랑 또 밑에 확인 문제도 20번이랑 다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5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연습 문제 1번, 2번, 3번 다 쉽게 풀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4번도 마찬가지네요. 4번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57쪽에, 자, 페이지 57쪽에 보시면 4번도 뭐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인데 얼른 한번 확인만 해볼까요? 자, 매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일정한 값 P인 독립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 이거 보니까 이항분포입니다. 이항분포. A가 일어날 확률이 일정한 값 하니까 동전을 던진다 또는 주사위를 던진다 할 때 그 확률값이 동전의 경우 2분의 1이고 주사위인 경우는 6분의 1이죠. 첫 번째 시행의 결과가 두 번째 시행 결과에 영향을 안 주죠. 이런 걸 독립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n번 반복했습니다. 그때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x라 할 때 x의 평균과 x의 표준 편차가 둘 다 0.95, 0.95가 되더래요. 네. 이럴 때 시행 횟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시행 횟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우리는 일단 분산은 어찌 되냐면요. 분산은 0.95인 평균값에다가 0.95인 평균값에다가 그 사건이 벌어질 확률이 P다 그랬는데 그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 확률 1 빼기 P, 즉 Q에 해당하는 놈이죠. 그 놈을 곱한 결과가 되겠죠. 그 놈을 곱한 결과가 되겠지. NPQ. 맞아요? 요게 NP에 해당할 거고 NPQ. 자, 그런데 분산은 뭐냐면 이게 표준 편차니까 요 놈을 제곱하면 됩니다. 요 놈을. 분산은 루트 분산,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니까 분산은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0.9를 제곱하면 돼요. 오케이? 요거. 그럼 여기 0.95 하나하고 0.9하고 하나 지워져 버리죠. 그러면 0.95는 여기 보면 1-P가 됩니다. 1-P가 됩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넘어온 그 결과 생각해보면 P는 얼마일까요? 0.05가 되죠. P는 0.05가 됩니다. P는 0.05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책에서는 n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 x의 평균이 np 곱하기죠. np 곱하기. 그런데 P가 지금 0.05니까 n 곱하기 0.05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P가 0.05니까요. 네, 요거 이제 산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보면 요거 지워주고 n값은 얼마가 되나요? 19가 되나요? 19? 5, 9, 45, 5, 1은 5 하고, 아니, 맞네요. 그래서 n값은 19다 해가지고 어떤 시행을 19번 시행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이거는 NPQ, 이항분포일 때 분산은 NPQ하고 구할 수 있죠. 그것만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섯 번째는 여러분 각자한테 맡기도록 하고, 자, 넘어가 보시면 이제 58쪽입니다. 자, 페이지 58쪽에 빵 6번인데 요 빵 6번은 풀이 과정 보면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풀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여기 보면 15분 간격으로 지나가는 전철이 있답니다. 15분 간격 전철이 있어요. 15분 간격 전철이 있습니다. 그 전철이 있는데 서연이가 이무의 시각의 전철역에 나갈 때요. 너는 누가 아무 시간에 전철역을 향해 갈 겁니다. 전철역을 전철타로 갈 때, 전철역에 나갈 때 대기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 그 기면 지루하죠. 대기 시간이 5분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대기하는 시간이 5분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그냥 어떤 막 공식 같은 거 얽매이지 말고 그냥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쉽습니다. 억지로 확률 밀도 함수로 바꿔 푸는 것보다는 그냥 감각적으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전철이 왔다 할게요. 그러면 15분 있다가 다시 전철 옵니다. 또 그 전철 지난 다음에 15분 있다가 다시 전철 옵니다. 또 15분 있다가 전철 다시 오죠. 오케이? 15분마다 전철이 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무의 시간에 전철역을 딱 갈 거예요. 그럼 전철역을 가가지고 대기 시간이 5분 이상이다 라고 할 때 똑같이 반복되는 인터벌이니까 그 중에 한 인터벌을 생각한다 할 때 여기 전철이 왔다, 여기 15분 지나면 또 가겠죠. 자, 그러면 5분 이상 기다린다라는 거는 보십시오. 역을 세 토막으로 나눠서 쓸 때 5거든요. 그럼 5분 이상 기다린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 이 노란 빗금에 이 사람이 도착했어요. 그럼 어때요? 5분 미만. 기다리는 시간이 5분 미만이죠. 오케이? 하니까 이 사람이 5분 이상 대기한다 그러면 전철은 여기 오는데 이 파란 빗금 친 위치에 이 사람이 오게 되면, 물론 이때 오면 딱 잡아 타겠지만 이 시간엔 딱 못 오고 이 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오른쪽에서 여기까지 온다라면 여기 빵꾸뽕이라고 한다라면 여기 빵꾸뽕에서 빵꾸뽕까지의 위치에 온다라면 기다리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여기 5분보다 더 길게 되겠죠. 오케이? 노란 곳에 오면은 대기 시간이 5분 이하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5분 미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기 시간이 5분 이상일 확률은 전체 길이 중에서 파란 부분에 위치하게 되면 5분 이상 기다린다고 보겠죠. 여기 이상, 초가 그러는데 등호가 들어가건 말건 길이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5분 초과하고 나오더라도 별로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이상이 초과니. 그래서 답은 요거 전체 세 토막 중에 이거는 두 토막에 해당하죠. 그래서 바로 3분의 세 토막 중에 두 토막에 해당한다 해서 3분의 2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중학교 수준의 모습으로 바로 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빵 7번을 볼 것 같으면요. 빵 7번은 y축이 있고 x축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 y = fx라는 함수입니다.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a입니다. 여기는 3입니다. 여기는 3입니다. 자, 책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이게 확률 밀도 함수래요. 이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다. 정규 분포가 아닙니다. 정규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닙니다. 그냥 보통의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가 있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는 결국 이 확률 값은 전체 넓이는 당연히 1일 거고,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4죠. 그 다음에 높이가 a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한 게 넓이죠. 그게 1 나와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a는 2분의 1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a 값이 2분의 1이다라는 거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조건, 전체 넓이 1 이거 있죠? 전체 넓이 1, 그거로부터 바로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넓이 1 n d 0 이상, 전체 넓이 1 n d 0 이상, 뭐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이제 여기서 0에서 1까지의 확률 구하라. 전체에서 0에서 1까지가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이 노란 넓이가 답이 되겠죠? 맞나요? 이 노란 넓이. 이 노란 넓이를 우리가 구하면 답이 됩니다. 오케이? 전체 파란 넓이는 1이니까 1 중에 노란 넓이가 차지하는 비율이요. 그럼 밑변 1이었죠. 높이가 2분의 1이었죠. 그럼 넓이는 얼마입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니까 요거는 4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뭐 과거에 해봤던 평범한 그런 타입이에요. 이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8번째 문제 볼 것 같으면요. 8번째 문제는 우리가 역시 앞에서 했던 문제하고 완전히 같은 문제, 커트라인 문제 있죠? 최저점수 문제. 그 문제 여러분 살펴보시고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 문제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커트라인 문제가 잠깐만요. 커트라인 문제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앞에서 했었는데,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54쪽에 유형 18번하고 확인 18번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네. 자, 그거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9번째 문제가 조금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응시정에서 93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93석의 자리가 있는데 예약을요. 이런 식으로 약 받으면 될까? 예약을 100석을 받았답니다. 예약을 100석을 받았어요. 93 자리가 있는데 예약을 100석을 받았습니다. 이랬을 때 각각 손님이 예약해놓고서 취소해. 예약 취소할 확률이 10%랍니다. 이럴 때 음식점에 온 손님이 모두 식사를 하게 될 확률. 그러니까 자리가 부족하지 않다 그 얘기지? 그래서 좌석이 부족하지 않을 확률. 예, 좌석이 부족하지 않을 확률. 예, 온 사람 다 식사를 하고 갈 확률을 구하라 그 얘기야. 아니 만약에 이 사람 불안하게 왜 이러냐. 이 식당은 예약을 100사람을 받았는데 다 버리면 7자리가 모자라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다 앉아서 밥을 먹게 될 확률을 구하라 그 얘기야. 이건 뭐지? 이거는 무슨 확률을 구하면 되냐면 보면 여기 온 사람 수를 x라고 하면 예약하고서 온 사람 수 아니 이렇다. 취소한 수를 찾는 게 나겠다. 취소한 사람 수를 x라고 하면 그 취소가 자리가 모자라지 않았다라는 건 7명보다 어떻습니까? 딱 7명 되면 어때요? 예약이 100명 남았는데 7명 되면 모자라지 않죠. 오케이? 그러니까 7명일 때도 자리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93자리 있는데 7명이 예약 취소했어. 93자리 있는데 7명이 취소했어. 그럼 다 오더라도 어떻습니까? 97명이니까 의자 부족하지 않잖아. 근데 취소를 더 많이 했네? 그럼 의자가 남겠지. 그건 괜찮지. 그래서 부족하지 않을 확률이다라는 거는 x가 7보다 크나 같을 확률입니다. 취소한 사람이 7보다 크나 같을 확률입니다. 취소한 사람이 7보다 같은 확률을. 자, 그런데 이거 보면 이거 정규 분포란 말 전혀 없어요. 정규 분포란 말 전혀 없습니다. 8번하고 비교해 보면요. 8번은 두 번째 줄의 가운데 정도의 정규 분포라고 했습니다. 8번은. 근데 9번은 정규 분포란 말 안 했어요. 그럼 뭐야 이거? 취소한 사람 수를 생각할 때 머릿속으로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취소한 사람 인원수는요. 한 명도 취소하지 않을 수 있고 한 명 취소할 수 있고 2명 취소할 수 있고 뭐야 예약 손님 100명 받았는데 100명이 다 취소하네 이런 장사는 어떡하라고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probability of x 해가지고 이거 이항분포가 틀림없습니다. 자 그럼 이항분포인 경우는 x의 평균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고 x의 분산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뭡니까? 이거는 이항분포가 뭘 따르냐면요. 전체 예약 전체 사람이 100석인데 우리는 취소할 확률이 10%라고 그랬으니까 0.1입니다. 오케이? 맞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봐보세요. 0부터 모두 다 여기 있는 숫자가 반드시 여기 표딱지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표딱지 다시요. 표딱지 여기 있는 100이 기호에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반드시. 예. 자, 그럼 평균은 아니 취소율이 10%니까 100사람이 예약했으면 10% 취소하니까 평균은 어때? 10명 취소한다는 소리지. 맞아요, 안 맞아요? 100 곱하기 0.2니까 평균적으로 10명 취소합니다. 그럼 분산은 6건이니까 취소할 확률이 0.1이니까 그게 안 벌어질 확률은 0.9입니다. 그러니까 3제곱해서 9예요. 그럼 시그마는 3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평균 m값하고 빼고 나누고 해야 되니까 시그마를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3모양의 정규분포처럼 푼다 그랬죠. 예, 정규분포처럼 푼다 그랬습니다. 평균이 지금 10이고 시그마는 3인데 7보다 이상이니까 7이 여기입니다. 7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 넓이, 빨간 넓이를 전부 구하라 그 얘기예요. 빨간 넓이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빨간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이 빨간 넓이가 일단 0.5예요. 이 빨간 넓이가 일단 0.5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넓이를 더 더해주면 되죠. 노란 넓이를 더 더해주면 됩니다. 자, 노란 넓이는 표준화할 것 같으면 10은 표준화하면 반드시 0이 되고요. 이 시그마는 반드시 1이 되죠. 표준화하면 0일이 된다 그랬어요. 0일. 자, 이놈은요. 빼고 7에서 10 빼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7에서 10 빼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그리고 3 나누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x가 7보다 이상이다라는 말은 z가 마이너스 1보다 이상이다라는 말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z가 마이너스 1보다 이상이다. 이걸 구하면 되는데
표를 보니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넓이는 0에서 1까지 넓이하고 똑같을 겁니다.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넓이나 1에서 0까지 넓이나 빗금친 부분 넓이는 똑같아요. 좌우가. 그래서 이걸 대신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 0에서 1까지 넓이는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0.3413. 0.3413이 됩니다. 0.3413. 더하니까 얼마예요? 0.8413이 되겠죠? 0.8413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9번째 문제 풀 수 있다라 그 얘기예요. 어때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시켜주는 문제.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약간 좀 어렵죠?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이항분포, 정규분포 연관된 그런 문제하고 전체적으로 확률밀도 함수에 대한 이야기 일단은 마무리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인강 친구들 58쪽 살펴봤고 그 다음에 59쪽 넘어가서 통계적 추측이요. 통계적 추정. 여기 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적 추정인데요. 통계적 추정인데 페이지 59쪽 바로 들어가 버릴게요. 59쪽인데 자, 제목이 통계적 추정입니다. 빵 1번 하고 나와 있는데 모집단과 표본하고 나와 있죠. 모집단과 표본. 자, 거기 뭐라고 막 나와 있는데 괄호 해놓고서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전수조사는 전부 다 조사해 본다는 얘기야. 전부 다 조사해 본다. 그리고 두 번째 표본조사는 일부만 조사하는 거. 근데 전부 다 조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전수조사는 잘 안 하고 표본조사를 합니다. 일부만 뽑아가지고 전체를 추리하는 방법. 선거 때 많이 하잖아. 이번에 누구 찍힐 건가요? 누구요? 해서 텔레비전 보면 미리 출구조사해서 발표해버리죠. 일부만 조사하고 전체를 짐작할 수 있잖아. 이런 거를 우리가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모집단과 표본하고 나와 있는데 모집단이라는 건 조사하는 대상 전체 집단을 말하는 거야. 모집단. 그러면 엄마 모자. 예, 어미 모자를 써가지고 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 이걸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1번 했고요. 두 번째 표본이라는 건데 일부. 모집단에서 일부 뽑아낸 일부. 예, 그걸 우리가 표본이라고 합니다.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하고요. 세 번째 추출인데 추출이라는 건 뽑아낸다라는 소리예요. 그 추출은 복원 추출이 있고 비복원 추출이 있습니다. 복원 추출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에서 10개를 뽑아. 근데 하나 뽑고 다시 집어넣어. 해서 섞어서 하나 또 뽑아. 그럼 아까 뽑힌 게 또 뽑힐 수 있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복원 추출이라고 하고요. 비복원 추출은 한번 뽑은 사람은 다시 뽑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비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비복원 추출. 자, 네 번째 이제 임의 추출. 다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럼 임의 추출이 뭐냐 할 때 이 말뜻이 좀 어려워요. 임의 추출이라는 거는 뽑을 때 그 대상 하나하나 뽑힐 확률들을 다 똑같게 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지면 일자 눈이 나올 확률이나 이자 눈이 나올 확률이나 기타 등등 육자 눈이 나올 확률이나 다 똑같죠. 6분의 1씩. 그렇듯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뽑을 확률은 더 높고 어떤 다른 사람 뽑을 확률은 더 낮고 그러면 안 돼. 그게 똑같게 뽑는 거를 임의 추출이라고 해요. 읽어볼게요. 모집단의 각 원소가 표본으로 발췌될 확률이 추출될 확률을 다 똑같게 하도록 해서 표본을 뽑는 거를 임의 추출이라고 해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은 무조건 다 임의 추출이에요. 고등학교 과정은 다 이렇게 추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참고 여러분 읽어보면 되고. 자, 예제 1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보시면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숫자가 4개 있어요. 이랬을 때 이 1부터 4까지 4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추출할 겁니다. 자, 여기 보니 표본의 개수, 표본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표본의 종류. 예, 표본의 종류. 2개를 뽑을 때 그 표본에 생긴 종류를 말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건 뭐죠? 1, 2, 3, 4에서 2개를 뽑았다 그럴 때 첫 번째 보니까 복원 추출입니다. 복원 추출. 이거 쉬워요. 복원 추출입니다. 두 번째 보면 비복원 추출입니다. 한번 뽑은 애는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뽑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중에 하나죠. 맞아요? 두 번째 뽑을 때도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뽑은 다음에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1, 2, 3, 4 중 하나일 거예요. 모두 다 그렇죠. 1, 2, 3, 4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표본의 종류는 11 나온 경우, 12 나온 경우, 13 나온 경우, 오케이? 그 표본들을 우리가 모았다고 생각할 때 11인 경우, 12인 경우, 우리 교재는 순서상으로 표시했는데 11, 12, 13, 14, 1, 2, 땡땡, 41, 42, 43, 44 해서 다 해서 16종류가 있다라고 쉽게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표본의 종류는 16종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전체 집단에 대해서 소집단 표본을 생각할 이랬습니다. 비복원 추출을 하면요. 첫 번째 뽑은 숫자가 1, 2, 3, 4 중에 하나다라고 할 때 두 번째는 일자 뽑은 거 또 뽑지 않습니다. 그럼 2, 3, 4예요. 오케이? 4일 때는 1, 2, 3이 되겠죠. 그럼 모든 종류는 1, 2인 경우, 1, 3인 경우, 1, 4인 경우, 그 다음에 4, 1인 경우, 4, 3인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표본의 종류는 이거는 12가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 얘기야. 위에 거 경우에는 14가지라고 얘기하고요. 표본을. 밑에 거 얘기는 12가지다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2가 나오는 경우랑 첫 번째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1 나오는 경우 있죠. 이런 거를 보통 이렇게 다르게 생각합니다. 먼저하고 나중 이렇게 먼저하고 나중에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본들을 보통 생각하게 돼요. 표본들을. 예. 자, 그래서 59쪽에 대한 이야기. 뭐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 게. 자, 넘어가서 60쪽에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준 편차. 여기서부터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여기서부터인데. 자, 60쪽을 볼 것 같으면요. 이렇습니다. 다 지워버릴게요. 자, 뭐가 성립하냐면 자, 전체 집단이 페이지 60쪽 설명 들어갔습니다. 전체 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능을 봤는데 보통 66만 명 막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 보고 그랬죠. 수능을 70만 명이 수능 시험을 봤다고 할 때 여기 70만 명의 수학 성적 있지. 수학 성적이 여기 들어있다라고 해볼게요. 70만 명의 수학 성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친구 성적도 여기 있고 우리 친구 성적도 여기 있고 뭐 다른 친구들 성적도 여기 다 있습니다. 그 70만 명 중에 여기 성적이 있어요. 라고 할 때 가만히 있어봐. 이게 70만 개인데 어떻게 이걸 컴퓨터로 70만 명의 평균을 구한다라는 건 만만한 건 아닌데 그걸 어떻게 구했나 봐. 그래서 전체 집단의 수학 성적 평균 그랬을 때 그걸 모평균 그럽니다. 그걸 M이다라고 컴퓨터 계산기 뜯어가지고 구했다라고 합시다. 예, 평균 수학 성적 구했습니다. 보통 50점 근처의 값이 나오는데 선생님, 우리 학생하고 선생님은 50점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적을. 자, 이랬을 때 모평균 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모분산, 재평, 평제 내지는 편제평 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다 해서 구했다라고 합시다. 요 놈을 선생님 10제곱이다 라고 선생님 한번 가정해 볼게요. 모평균이 50이고 모분산이 10제곱이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게 만약에 정규분포였다라고 하면 여기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다라는 말은 10을 더하고 뺀 그런 범위에 학생들이 전체에 대해서 한 68% 차지하더라. 그런 속뜻이 있긴 있어요. 암기사항은 아니었지만. 예. 자, 이런 모습일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체 집단 평균하고 전체 집단 분산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표본을 꺼낼 거예요. 표본을 꺼낼 건데 여기에서 표본을 N개를 꺼낼 겁니다. N개. 사실은 요 N개 표본 뽑을 때 복원 추출이에요. 뽑은 걸 또 뽑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복원 추출입니다. 근데 비복원 추출하더라도 결과값은 근사적으로 같게 나온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복원 추출이든 비복원 추출이든 관계없이 이 공식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N개의 표본을 뽑을 때 그 N개를 선생님이 하나를 X1 또 다른 하나를 X2 이렇게 잘 나와 있죠. 해서 마지막 거 XN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학생 입장에서 표본으로 뽑힐 수도 있습니다. 표본으로 안 뽑힐 수도 있을 거예요. 실감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생 입장에서. 자, 어쨌든 그러한 N개가 있었을 때 이 N개를 X1 더하기 X2 더하기 땡땡땡 해가지고 XN까지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눈 것, 이걸 뭐라 하는 거 아니? 표본 N개의 평균입니다. 맞아요? 한 개짜리로 통계해 놓은 겁니다.
이놈을 바엑스라고 표시를 합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이놈을 뭐라 하는 거 아니? 이놈 이름하여 표본들의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 그러는 거예요. 괜찮죠? 표본들의 평균입니다. 표본들의 평균. 표본 평균 이러는 거예요. 표본 평균 이러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표본들의 평균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편 이걸 이해해야 돼. 이 표본 평균 값이요. 표본 평균 값이 예를 들어서 실제로 70만 명의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조사해 봤더니 평균 성적이 50점이 나왔어. 50점이 나와서 그러면 이거 N명을 뽑아가지고 구한 표본들의 평균, 일부만 뽑아서 구한 평균이죠. 70만 명의 평균은 요건데요. 일부만 몇 명 뽑아가지고 만약에 N자를 100이라고 해볼까요? 겨우 100명 뽑냐? 그러게. 그 100명의 평균을 구했었을 때 그 결과의 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 55가 나올 수도 있고 맞아 100명이니까 90점이 나왔대. 그거 어디서 뽑은 거야 그거? 과학고 근처 가서 뽑았대. 그니 점수가 이렇게 높지. 또 이 공부 안 하는 이상한 학교 가가지고 어떻게 뽑다 보니까 여기 40점이 나왔네.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하니까 일단은 요 결과의 값들이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평균하고 비슷한 값도 51, 50.2 하고 이렇게 비슷한 값도 나올 수 있겠지만 완전 차이가 오차가 심한 그런 값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괜찮지? 예. 그런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거를 일단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 전체 집단이 70만 명이 예를 들어서 있다 할 때 표본 일부를 뽑아가지고 걔네들 일부를 평균 구하면 그 결과의 값은 표본의 모습에 따라서 과학고 애들을 뽑으면 이렇게, 공부 못한 애들 뽑으면 이렇게. 결과가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결과 값들을 다 우리 바엑스 값들이라고 할 건데 이 바엑스 떼거리들. 이런 바엑스 떼거리들. 바엑스가 일단 책에다가 이렇게 살짝 표시하십시오. 다 말을 따져 써놓으세요. 이 바엑스 값은 엄청나게 많은 값이 나오는데 그 개수가 몇 개 나오느냐 할 때 만약에 표본을 100개 뽑았다라고 하면 보십시오. 이 경우의 수는 얼만큼이 되냐면요. 첫 번째 표본으로서 가능한 애들은 70만 명입니다. 봐봐요. 표본 하나 뽑을 때 70만 명 중에 하나니까 이 가능성의 수는 70만 개야. 오케이? 그러니까 X1으로서 가능한 애는 번호를 쓴다면 1번, 2번, 3번 해서 70만 번까지 가능해. 그럼 그 각각에 대해서 X2가 또 1번부터 10만까지잖아. 그치? 거기에 대해서 Xn도 마찬가지잖아. 하니까 우와, 이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냐면 복원 추출의 경우이기 때문에 70만 경우에 100승까지나 나와요.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보다도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나게 나와버립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 X축 위에다가 이런 바엑스 값들을 다 찍어본다라고 하면 거의 막 좀 거짓말 심하게 하면 좀 촘촘하게 메꿔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가상해서 풀 수가 있다는 얘기야. 굉장히 많은 점들이 찍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점들이 찍히는 거예요. 일단 이 바엑스 값이 본래 70만 명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증가해버립니다. 오케이? 바엑스 값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 봐봐 이제. 누가 이렇게 70만에 100승이나 되는 그 경우의 수를 누가 이건 전자계산기로 계산하더라도 한참 걸리겠네. 평균을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평균을 구해봐라. 봐봐. 통계의 정신은 자꾸만 통계 하나짜리로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이 전체 이 많은 70만의 100승 결과를 한 개짜리로 고치겠다. 그럼 뭐냐면 표본 잘 봐. 바엑스 자체가 평균이에요. 표본들 100개의 평균, 실감나게 생각해 보십시오. 100개의 평균입니다. 근데 그 평균값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 평균들을 한 번 더 평균 내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 평균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균값들의 평균입니다. 읽을 때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그러면 그 값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야,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어? 전부 더한 다음에 70만의 100승으로 나눠야 되겠지, 원래 평균은. 이건 컴퓨터로 하더라도 완전 생노가다. 한 달 걸리려나? 예.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표본 평균의 평균값은 생각해 보세요. 이 모평균하고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 생각해 봐. 55, 90, 40 뭐 다양하게 나오더라도 결국 전부 다 한번 평균 구하면 전체 집단 수능 70만 명 평균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상당히 비슷할 걸로 기대하는데
정확하게 같다라고 보면 된다 그 얘기야. 고등학교 과정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바엑스의 평균 구하라 그러면 이거 뭐 하는 거야? 단 한 번 컨닝만으로 50 딱 100개 적으면 된다 그 얘기야. 저거 평균이 50이잖아. 이것도 50이야. 똑같아.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오케이? 한편 그럼 바엑스의 분산은 어찌 되느냐라고 할 때 바엑스의 분할은 단 한 번 컨닝만으로 여기 분산이 있죠? 저기 있는 분산 m제곱을 표본 개수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는 암기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표본 개수로 나누면 된다 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해 보시면 시그마 제곱을 우리 10제곱으로 생각했죠? 그럼 10제곱을 표본 몇 개 뽑았어? 100. 그럼 뭐가 되는 거야? 1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바엑스들의 분산은 1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바엑스들의 분산은 1이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요렇게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더라. 그 얘기야. 한편 바엑스의 시그마를 구해봐라. 그럼 요거는 루트 v 바엑스가 됩니다. 루트 분산이 되겠죠? 그럼 뭐야 이거는? 루트 씌우니까 시그마는 양수기 때문에 루트 밖으로 나옵니다. 하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이거 세 개 다 기억하셔야 돼요. 바엑스의 표준 편차는 본래 표준 편차를 루트 표본 개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루트 표본 개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생님이 지금 요 쓴 결과 있지? 요거 완벽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설명을 이렇게 했잖아요. 연습장에 복습할 때도 선생님 지금 칠판에 설명하듯이 여러분 스스로한테 설명하면서 이렇게 결과 설명하고 나서 결과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교재에 60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60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자, 한편 우리 잠깐 예제 문제 두 번째 풀어 볼 텐데 그거 풀기 전에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영어 성적 70만 명의 영어 성적을 조사해봤더니 평균이 얼마 나왔냐면 60점이 나왔더래. 하고 분산이 얼마 나왔냐면 이게 49가 나왔대. 할 때 이 중에서 이 인원수가 70만 명인데요. 이게 사실은 70만 명이든 7만 명이든 7천 명이든 700명이든 심지어는 좀 오바 떨어서 7명이든 간에 무조건 성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결과는 공식이. 그래서 여기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이다라는 거는 살짝 안 적어줍니다. 요거 안 적어주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자, 뭔진 모르지만 평균이 60이야. 영어 시험 봤는데 60점이래. 분산이 49래. 편차가 7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표준 편차가. 이럴 때 몇 명을 뽑았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25개를 뽑았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표본을 25명을 뽑았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그 25명이 x1, x2 해가지고 x25 있을 건데 그 x1, x2 해가지고 25까지 전부 더해가지고 25로 나눈 값 그게 표본 평균입니다. 그게 표본 평균입니다. 그 표본 평균이 엄청나게 다양한 값이 나오겠죠. 참 많은 결과가 나와요. 네모값, 세모값, 말똥값, 별따값, 기타 등등 값. 그것들을 통계해 놓은 결과, 그러니까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해봐라. 표본 평균들의 시그마를 구해봐라. 그러면 후딱 말 못하면 안 됩니다. 분산하고 시그마를 구해봐라 라고 할 때 우리는 이때 바엑스의 평균은 단 한 번 컨닝만으로 똑같다.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값들의 평균입니다. 두 번 평균이에요. 그거는 모집단 평균하고 똑같더라 그 얘기야. 그리고 자 분산은요. 여기 있는 분산 7제곱 있죠? 몇 개 뽑았냐? 25개. 그럼 25분의 7입니다. 오케이? 그럼 표준 편차는요. 루트 씌우면 돼요. 그래서 5분의 7이다라고 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도 되고 여기 있는 시그마가 그러면 7이죠? 그래서 7 나누기 몇 개 뽑았냐? 루트 25. 루트 표본 개수. 루트 표본 개수. 이렇게 나눠가지고 써도 좋습니다. 결과는 5분의 7이다라고 풀 수 있다. 그 얘기야. 요 문제 이해되겠습니까?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 결과를 공식을 좀 증명 없이 암기시키긴 하지만, 기억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예. 됐고, 이제 예제 2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시고. 예제 보면, 여기 보면, 2하고 4하고 6하고, 참 이게 꼴랑 겨우 3개야, 3개. 이게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예.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 괄호 보시면 모 집단의
모평균이라고 합니다. 모 집단의 분산, 모분산을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이걸 M이라고 하고 시그마 제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개밖에 더 있어. 3개밖에 더 있어. 그럼 2, 4, 6 나누기 3이니까 당연히 평균값은 4가 나옵니다. 겨우 문제를 3개를 냈나요? 어떻게? 그러게요. 한편 모분산은요. 편차 구해보겠습니다. 똥침하니까 2점 모자라 딱이네 2점 남아. 오케이? 편제평 내지는 제평평제인데 편제평이 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제곱, 0제곱, 2제곱 한 다음에 3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3분의 8이 되죠? 이게 모분산입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전체 집단 평균과 전체 집단 분산을 구했습니다. 여기. 한편. 자,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2개를 뽑을 거예요. 2개를. 2개를 뽑을 거예요. 그럼 꼴랑 2개? 그래. 그럼 x1이 있고 x2가 있겠지. 그럼 걔네들을 더해서 2로 나눈 게 바로 표본 평균 값입니다. 그럼 그 표본 평균 값은 여기 있는 것보다는 더 많게 나와요. 네모, 세모, 기타 등등. 이렇게 우리 교재는 표로 그 결과값을 아예 구해놨지만 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교재에 있는 거는 연습 삼아서 여러분이 한번 써봐도 좋고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 결과의 값들은 어느 값들이 나오냐 할 때 우리 표에 나와 있습니다. x1, x2가 있다 할 때 표로 보시면 x1으로서 가능한 숫자는 2, 4, 6입니다. x2로서 가능한 숫자도 2, 4, 6입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x1하고 x2 더해갖고 평균은 똑같을 땐 자기 자신. 맞아? 6의 반이니까 3. 8의 반이니까 4. 평균 괜찮아요? 4하고 2의 평균은 3. 그 다음에 6하고 2의 평균은 4. 4하고 4의 평균은 4. 6하고 4의 평균은 10 나누기니까 5. 여기도 5. 맞아요? 6하고 6의 평균은 6이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표본 개수는 이렇게 9개가 나오는 거예요. 9개. 예, 여기 보니까 2, 3, 3, 4, 4, 4, 5, 5, 6. 그래서 본래 집단 개수보단 더 많아집니다. 그 경우의 수는 x1으로서 가능한 수는 2, 4, 6 셋 중에 하나였죠. x2로서 가능한 경우도 셋 중에 하나입니다. 3, 3은 9하고 나온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3의 제곱승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네. 자, 이렇게 9개가 표본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보십시오. 이제 두 번째입니다. 2번 보면 2개를 뽑았을 때 2개의 표본 2개의 평균을 바엑스라고 한다. 할 때 거기 두 번째 뭐 나왔습니까? 2개의 표본 평균을 바엑스라 할 때 바엑스의 확률 분포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확률 분포표는요.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바엑스의 확률 분포표는요. 원래 x의 확률 분포표를 참고로 그려보면 이게 x다라고 할 때 2, 4, 6이었죠. 그러면 probability of x다 할 땐 전부 다 3분의 1씩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오케이? 요 첫 번째 2, 4, 6에 대한 바로 확률 분포를 그린다면은 그럼 바엑스에 대한 확률 분포는 종류가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6이죠. 그래서 2, 3, 4, 5, 6입니다. 그럼 전체 9개 중에서 2는 하나, 9개 중에 3은 2개, 9개 중에 4는 3개, 9개 중에 5는 2개, 그 다음에 9개 중에 6은 하나. 네, 요렇게 해서 우리 책에 있는 확률 분포표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참고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랬을 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랬을 때 이제 표본 평균 지금 보시면 그놈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가지고 1번하고 비교하래요. 자, 보십시오. 1번에서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할 때 표딱지 그려놓고서 쭈룩쭈룩 해가지고 구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뭐 걸리버 여행기 해가지고 우리 해봤었죠, 같이. 자, 해서 우리 여기 요 바엑스하고 바엑스의 평균과 바엑스의 분산을 구하라 그럴 때 우리는 이 표에서 쭈룩쭈룩쭈룩쭈룩 곱해갖고 하겠죠. 맞아? 그건 2 곱하기 9분의 1, 3 곱하기 9분의 2, 4 곱하기 9분의 3, 5 곱하기 9분의 1, 6 곱하기 9분의 1 하겠지? 그러면 실제로 한번 산수해보세요, 여러분은. 놀랍게도 여기 있는 4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딱 단 한 번 컨닝만으로 반드시 같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같게 나옵니다. 한편, 자, 주목. 자, 한편, 바엑스의 분산은요, 여기 있는 분산, 3분의 8에 대해서 표본 몇 개 뽑았습니까? 2개 뽑았죠. 그러면 2개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산수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4가 나옵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6이 나옵니다. 3분의 16이 아니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자, 계산하니까 3분의 4가 나옵니다. 3분의 4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분산은 3분의 4다라고 나올 거예요. 우리 공식에 의해서요. 표본 개수로 나눈다. 표본 개수로 나온다. 의심스러우면 실제로 분산을 계산해 보세요. 이거 계산한 다음에 편차들을 다 구해가지고 2 모자라, 1 모자라, 딱이네, 1 남네, 2 남아. 해서 요거 제곱 밑에 거 곱하기, 요거 제곱 밑에 거 곱하기, 요거 제곱 밑에 거, 요거 제곱 밑에 거, 요거 제곱 밑에 거 해갖고 편집항 하잖아. 3분의 4 나옵니다. 예, 틀림없이. 예, 해서 우리는 선생님이 예제 2번을 한 번 더 보여드리긴 했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은 하여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결과는 기억해서 이제 빨리빨리 풀 수 있으면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해볼 건데 61쪽을 잠깐 보시면요. 이제 문제 풀기 전에 또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볼게요. 61쪽에 예제 3번 나와 있는데 그 왼쪽에 표본 평균의 분포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쪽에다 설명할게요. 우리는 이래요. 우리 수능 성적 70만 명 조사할 때 평균 성적이 여기 있다라면 이거는 대체적으로 정상 분포를 따를 것 같아요. 맞아요? 성적 같은 거는요. 맞습니까? 자, 주목. 자, 대체적으로 정상 분포를 따를 거예요. 정상 분포를 따를 겁니다. 전체 집단이 정상 분포입니다. 그러면 표본을 뽑아가지고 구한 표본 평균들 이런 떼거리들 바엑스들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들도 X축의 그 값들을 막 찍다 보면 이것들 통계한 평균값 똑같은 평균입니다. 역시 평균 근처에 몰리겠죠. 괜찮겠어요? 이 점수도 하니까 그 결과도 어떻습니까? 정규분포를 따르리라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겁니다. 얘가요. 나 정상적이야. 나 사이코 아니야. 정상적이야. 그러잖아? 그러면 바엑스의 분포도 정상적인 정규분포가 됩니다. 오케이? 근데 심지어는 잘 봐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게 심지어는 약간 정상분포에서 약간 벗어났어. 약간 정상분포에서 벗어났어. 그렇다 하더라도 바엑스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얘는 그래도 정상분포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정리하면 돼. 아하, 표본을 뽑아갖고 평균 구한 표본 평균들의 분포는 무조건 정상분포야. 오케이? 그걸 정리하면 돼. 그러니까 바엑스의 분포는 바엑스 이런 떼거리들 바엑스들을 X축에 찍어보잖아. 그럼 평균에 대해서 완벽한 좌우 대칭의 형태가 된다라고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해서 거기 괄호 1번 61쪽에 괄호 1번 보시면 읽어볼게요.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할 때 표본 평균 바엑스라면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클 때, 보통 충분히 클 때만 시험에 냅니다. 그때는 바엑스는 정규분포다. 오케이? 두 번째, 정규분포를 따르는 집단에서 크기 N인 표본을 추출할 때 바엑스는 역시 정규분포다. 괄호 1번은 전체 집단 자체가 정상적인 분포가 아니다 하더라도 바엑스는 정상분포고 얘가 정상분포라 하더라도 이제 괄호 2번입니다. 괄호 2번은 얘가 정상분포라 하더라도 얘도 또 정상분포다. 어쨌든 간에 바엑스의 분포는 정상분포다. 그 얘기야. 알겠죠? 어쨌든 간에 바엑스의 분포는 정상분포다.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꾸 집중하시고. 자, 집중. 자, 이제 3번입니다. 자, 이 3번. 자, 미연씨. 들려요? 자, 주목. 자, 집중. 자, 이따 끝나면 물어볼 거야. 예제 3번. 여기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는 전체 집단입니다. 전체 집단 X의 평균이 20이래요. 아하, 전체 집단 평균 X가 20입니다. 물론 X의 평균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표준 편차는 3이래요. 전체 집단의 개수는 몇 개인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에서 36개를 뽑는데요. 36개의 표본을 뽑는답니다. 이럴 때 지금 보면 첫 번째 보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과 두 번째 보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건 참 쉽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표본 개수가 36개잖아. 그럼 이게 바엑스가 뭐지?
그 36개를 우리 책엔 안 나왔지만 x1, x2 땡땡땡 x36까지다라고 하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땡땡땡 x36까지 전부 더해가지고 36으로 나눈 게 표본평균입니다. 근데 그 표본평균 값은요, 네모값, 세모값, 말동값, 별표값, 기타 등등 값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이런 바엑스 값들, 이것도 바엑스 값 중에 하나, 이것도 바엑스 값 중에 하나는 떼거리들이 있나? 예. 자, 이것들을 전부 다 바엑스들을 한 번 더 평균한 게 뭐냐, 통계한 게 뭐냐, 그 얘기야. 단 한 번 컨닝만으로 100개 적으면 돼. 20. 너무 쉬워. 그럼 분산은? 여기 있는 또 한 번 컨닝만으로 3나누기 분산이 표준편차죠. 표준편차는 루트 표본개수, 루트 표본개수, 루트 표본개수. 오케이? 루트 n으로 나누면 된다. 분산은 그냥 n으로 나누면 됩니다. 근데 바로 표준편차는 루트 n으로 나누면 됩니다. 루트 n으로 나누면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오케이?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정규 분포 5,36을 따릅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2번도 전체 집단 평균값이 5가 되고요. 분산이 36인 겁니다. 시그마 제곱이 36이고 m이 5인 거예요. 여기에서 표본을 몇 개 뽑았냐면 16을 뽑았습니다. 표본 개수 16개를 뽑았습니다. 이럴 때 표본 평균 바엑스의 평균과 표본 평균 바엑스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전체 집단 자체가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정상적이든 바엑스는 무조건 정상분포야. 정규분포. 바엑스는 무조건 정규분포다. 어떤 경우든 바엑스는 무조건 정규분포다. 그래서 요놈은 단 한 번 컨닝만으로 5 똑같고요. 이거는 여기 보니까 시그마 제곱이 36이니까 시그마는 6이죠. 그 6에다가 루트 표본개수, 루트 표본개수 하니까 4분의 6이 돼서 요건 2분의 3이다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거. 그래서 61쪽도 살펴봤습니다. 자, 얼른 넘어가 보세요. 예, 62쪽입니다. 62쪽에 자,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페이지 62쪽에요. 유형 1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빵 1번 보면 10개의 공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0, 1, 1, 예, 1이 2개, 2는 3개, 3은 4개 이렇게 해서 3은 4개에서 이렇게 공이 10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개를 뽑을 거예요. 그럴 때 그 나타난 숫자를 x라고 할 겁니다. 그럴 때 x의 평균과 x의 분산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1번은 너무 쉽죠. 자,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예전에 구했던 그런 그대로의 내용이에요. 우리는요, 고딩답게 확률분포표를 그려가지고 우리 답을 구해본다라고 하면 일단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겠죠? 숫자의 종류는 그렇습니다. 그럼 10개 중에 0은 하나, 10개 중에 1은 2개, 10개 중에 2는 3개, 10개 중에 3은 4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 x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위아래 곱해갖고 하겠죠? 맞아? 매번 연습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 평균값이 2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이제 x의 분산을 구해봐라 그러면 2 똥침하면 2 모자라, 1 모자라, 딱이네, 1 남아 이러겠죠? 그럼 분산은 뭡니까? 마이너스 2 제곱, 마이너스 1 제곱, 0 제곱, 1 제곱 해가지고 하나, 둘, 보세요. 어떻습니까? 다시요. 쏘리. 평균 구하면 요거는 마이너스 2 제곱 밑에 거 10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1 제곱 곱하기 10분의 2. 그 다음에 0 제곱 10분의 3. 그 다음에 1 제곱 10분의 4 하고 구하겠죠. 오케이? 편차 제곱들의 평균입니다. 오랜만에 나왔네요. 편차 제곱. x 마이너스 똥침 요거 제곱 해서 밑에 거 반드시 위아래 곱해갖고 계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죠. 이렇게 계산됩니다. 하고 산수해 보면 요건 10분의 얼마죠? 4. 1. 여기는 4가 나옵니까? 그럼 10분의 9가 나오나요? 네. 10분의 9가 나오나요? 네. 요렇게 잠깐만요. 10분의 0, 1, 2, 3이 됐고요. 0, 1, 2, 3이 됐고. 네. 10분의 1, 10분의 1. 여기가 2군요, 여기가. 여기가 2니까 10분의 10이라서 1 나오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분산은 1 나옵니다. 됐죠? 예. 표를 이용해서 구해봤습니다. 물론 우리 학생이 선생님
표를 반드시 그려야 되나요? 그런 건 아마는 아니야. 근데 주로 그리는 게 좋아. 그럼 중학교 때 방법으로 평균을 구한다라면 0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나누기 10 그러면 2 나와. 똑같이. 맞아? 그냥 중딩 방법으로 평균 구할 수 있고 또 중딩 방법으로 그냥 분산 구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고등학교 과정에 나온 방법대로 표를 그려가지고 한번 해본 겁니다. 표를 그려가지고 해본 겁니다. 예. 자, 이렇게 1번 문제는 과거에 배웠던 내용, 오늘 배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잘해야 돼요.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뭐냐? 이 중에서 이 전체 집단 중에서 몇 개를 뽑아낼 거냐면 4개를 뽑아낼 거예요. 그 4개 x1, x2, x3, x4가 있다라고 하면 그 4개를 다 더해갖고 4로 나눈 값을 바x라고 우리가 할 겁니다. 할 때 2번은 바x의 평균과 바x의 표준 편차예요. 오케이. 분산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뭡니까? 이 바x들의 평균 값은 네모값, 세모값, 말동값, 기타 등등 값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데 여기서는 어마어마하진 않고요. 여기 보면 이게 x1, x2, x3, x4 해가지고 우리 전부 다 서로 다른 공이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표본의 개수는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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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가지라서 10의 4승가지니까 10,000개 나오는 거예요. 이게 10,000개. 오케이? 10,000개 나오는 겁니다. 10,000개 나오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계해서 다시 평균 구한 게 뭐냐? 뭐야? 단 한 번 컨닝만으로 이거 평균이 아까 여기 있었죠? 100개 적으면 돼요. 똑같습니다. 분산은 역시 단 한 번 컨닝만으로 몇 개 뽑았대? 4개. 몇 개 뽑았대? 4개. 분산이니까 4로 나누기예요. 4로. 그래서 답은 4분의 1이다라고 우리가 구한다. 그 얘기야. 자, 유형 빵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빵 2번 볼 것 같으면요. 유형 빵 2번은요. 전체 집단의 평균이 50입니다. 전체 집단의 평균이 50입니다. 그리고 시그마가 10입니다. 여기에서 25개를 꺼냅니다. 25개를 꺼냅니다. 할 때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어휴, 너무 쉽네요. 왜요? 단 한 번 컨닝만으로 똑같겠고 이거는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10제곱입니다. 그 분산값 10제곱에다가 뭐야? 25개 뽑았네. 25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하니까 요놈은 4가 됩니다. 이거 우리가 했던 왼쪽에서 했던 유형 아주 쉬운 타입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유형 3번이 중요해요. 유형 3번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형 3번은 우리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도록 할게요. 우리 인강 친구는 계속 수업 들으셔서 좀 힘들더라도. 예. 자, 63쪽에 페이지 63쪽에 유형 빵 3번입니다. 네. 자, 볼게요. 전구를 만드는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구의 수명은 평균이 2000시간, 표준 편차가 100시간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전체 집단이 정규분포구만. 평균이 얼마냐면 2000시간입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100시간이에요. 자, 우리 참고로 이거는 정규분포라고 했기 때문에 정상이다, 정규란 말 있죠? 반드시 평균에 대해서 완벽하게 좌우 대칭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그마가 100이라는 건 뭐냐면 210, 그 다음에 여기가 1900, 1900에서 210까지가 전체 절반이 넘는다. 대략 한 68%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해석하면 돼요. 2000 근방에 1900에서 2100까지가 전체의 절반 훨씬 넘는다. 자, 그렇게 이렇게 정규분포를 이룹니다. 라고 할 때요. 우리 자, 여기에서 몇 개를 뽑냐? 겨우 16개를 뽑는데 헤헤이 겨우 16개를 뽑습니다. 해가지고 그 16개가 있겠죠. 그 선생님 우리 교재는 안 나왔지만 선생님은 x1, 2, 3, 4, x16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래가지고 x1, 2, 3, 4 해가지고 x16까지 전부 더한 다음에 16으로 나눈 거를 바x라고 생각하겠다. 그 얘기야. 바x. 예. 자, 이게 표본 평균입니다. 이럴 때 이 바x 값은요. 이 전체 전구의 개수는 몇 개인지 안 나와 있지만 뭐 한 겸손하게 한 1000개만 있다 하더라도 이 발생하는 표본의 개수는 1000가지. 맞아? 1000가지니까 1, 10, 100, 1000의 16승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네모값, 세모값, 기타 등등 값 어마어마합니다. 이 바엑스 값들이 너무나 많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엑스들을 우리가 원래
여기 이산분포처럼 취급했는데 정규분포처럼 바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밀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하고 푸는 겁니다. 우리가 정상분포로 인정하고 푸는 거예요. 네, 했을 때 우리 책에서 구하라는 건 뭐냐면 그 바엑스가 2000보다 크거나 같고 203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봐라, 그 얘기예요. 요거 확률을 구해봐라. 자, 요 바엑스들을 찍어보면 정규분포라 그랬죠. 바엑스의 분포는 정규분포, 바엑스의 분포는 정규분포, 바엑스의 분포는 정규분포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 X축에다가 이제 바엑스를 찍을 거예요. 바엑스를 찍을 때 뭐야? 이 바엑스도 정규분포기 때문에 평균에 대해 몰리겠죠. 그럼 평균이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계해서 그 바엑스 떼거리들의 평균의 위치를 보면 단 한 번 컨닝만으로 똑같다 그랬습니다. 이 바엑스 떼거리들의 바로 시그마를 구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시그마가 100인데 루트 표본 개수, 루트 표본 개수, 루트 표본 개수 해서 4가 나옵니다. 맞아요? 해서 428, 4520에서 시그마는 25가 나옵니다. 시그마는 그냥 25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예. 자, 한편 이렇게 바엑스 구했고 여기가 2000입니다. 10, 100, 1000. 예. 그러면 이 바엑스 떼거리들 이것들을 여기다가 찍으면 여기가 밀도가 높게 나타날 거예요. 정규분포처럼 해석하는 겁니다. 마치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가정하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평균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형체가 나올 건데 시그마는 얼마냐면 25가 됩니다. 25. 이제 여기 바엑스를 찍었습니다. X축에다 바엑스 찍은 거예요. 바엑스들을 찍은 거야. 했을 때 그 바엑스들이 2000부터 2030, 2030 한 이 정도에 있다라고 선생님 생각하겠습니다. 좀 널찍이 그랬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빨간 부분에 들어가는 것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표준화하면 돼요. 2000은 표준화 당하면 0이 될 거고 2030은 2000 빼면 30 남습니다. 나누면 25입니다. 1.2입니다. 1.2. 빼고 나누고 오랜만에 나왔네. m을 빼고 시그마 나누는 게 Z예요. 빼고 나누고 네. 자, 빼고 나누고 네. 이게 1.2입니다. 해소리는 결국 이거 구하라라고 하면 Z로 한번 써본다라면 안 써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0에서 1.2까지다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야. 그러면 0에서 1.2까지의 넓이는 표준화했기 때문에 이제 Z값으로 바꿔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표에 봤더니 1.2 해가지고 뭐라고 나왔습니까? 0.3849라고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0.3849라고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더라 그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이게 괄호 1번이었고요. 자, 괄호 2번 볼 것 같으면은 자, probability of 바엑스가 207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거 그림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X축입니다. 여기 바엑스를 찍어보면 평균이 지금 2000이 된다라는 거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25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냈었죠. 2075는 상당히 좀 오른쪽입니다. 2075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전체에 얼마나 차지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빨간 빗금에 있는 것들은 전체 몇 프로나 되느냐 그 얘기야. 그럼 어떻게 구하죠? 요 파란 넓이가 0.5죠. 그 중에서 노란 넓이만 빼주면 되겠죠. 노란 넓이를 제외시켜주면 되죠. 노란 넓이를 제외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럼 표준화 해보겠습니다. 2000 표준화할 때 0 되죠. 빼고 나누고 75입니다. 25 나누니까 3입니다. 25분의 75가 3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 놈은 바로 Z 입장에서는 3보다 크나 같을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Z 입장에서는 3보다 크나 같을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Z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거 계산이 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0.5인 파란 전체의 넓이에 대해 0.5인 파란 전체의 넓이에 대해서 0부터 3까지 넓이 빼주면 되죠. 노란 넓이를. 그럼 빨간 넓이 남습니다. 하면 노란 넓이는 0부터 3까지니까 우리 표에 보면 맨 밑에 줄에 0.4987이요 하고 나옵니다. 0.4987, 0.4987이요 하고 나옵니다. 그럼 산수해 보시니까 0.0013인가요? 네. 0.0013이요 라고 답을
답을 찾는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유형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유형이에요. 예, 유형 빵 3번 살펴봤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이제 추정에 대한 이제 신뢰 구간 추측이 있는데 우리 어디를 먼저 가보시냐면 뒤에 문제가 여러분 66쪽에 조금 우리가 깊게 좀 살펴볼게요. 66쪽에 연습 문제, 지금 우리가 한 개념으로 연습 문제 1번, 2번, 3번까지 해결할 수 있는데 2번은 지금 푼 문제하고 거의 똑같아요. 2번은 지금 푼 문제하고 거의 똑같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빵 3번을 미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66쪽입니다. 자, 모의고사에 많이 나왔던 타입, 수능에도 아주 잘 나올 만한 문제인데 어떤 도시의 소득조사에 의하면 이 도시의 평균 가구 소득이 월 100만 원이랍니다. 아이고 좀 못 살아요. 평균 100만 원 법니다. 그랬을 때 표준 편차가 10만 원이에요. 이때 전체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몰라요. 10만 가구인지 100만 가구인지. 근데 그 중에 100가구를 뽑았습니다. 100가구를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100가구를 X1, X2 해갖고 X100까지. 그랬을 때 이 100가구의 평균 소득과 보십시오. 평균 소득과 이 도시의 평균 소득, 이 도시의 평균 소득과의 차이가 2만 원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2만 원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만만치 않아요? 자, 일단은 100가구를 뽑으면 X1, X2하고 X100까지 나올 건데 걔네들을 전부 더한 다음에 100으로 나눈 결과의 값이 바X인데요. 그 바X 값은 전체 평균이 100이라면 어떤 가정은 우리는 200 벌어, 우리는 150 벌어, 우리는 딱 100 벌어, 우리는 99 벌어. 실로 이 바X 값들이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했을 때 그 바X 값들 있지. 그러니까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 100가구의 평균 소득 했을 때 이게 바로 바X야. 맞아? 그 바X가 실로 무지무지하게 많은 값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그럴 때 이 도시의 평균 소득, 이 도시 전체의 평균 소득은 아까 100이라고 일정하잖아. 이건 정지되어 있는 일정 값이야. 이건 100이야. 딱 100이야. 이게 100이 딱 100이야. 이건 딱 100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 봐봐. 그 바X 중에서 평균 소득과의 차이가 2만 원 이상이다. 요거는 2만 원 이상이지. 이거 200만 원인데. 와우, 많이 오차가 심하네. 이런 거 말하는 거야. 150도 차이가 심하지. 100은 차이가 2만 원 이상이 아니지. 99도 2만 원 이상이 아니지. 오케이? 이런 2만 원 이상인 것들은 전체 몇 프로나 되느냐 그 얘기야. 그럼 결국 뭐죠? 이 바X들, 이 100과의 차이가 2만 원 이상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 도시의 평균 소득이 100입니다. 이 도시의 평균 소득이 100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거 혹시 여러분 잊은 거 아니죠? 이 바엑스들의 평균 값도 단 한 번 컨닝만으로 100이죠? 오케이? 100이죠? 하니까 우리 여기 X축에다가 바엑스를 찍었다 할 때 여기 있는 100은 도시 전체의 평균값이기도 하면서 바엑스들의 평균값이기도 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도시의 평균 소득 M이죠, 이게. 근데 그놈 대신에 바엑스의 평균 소득하고 같기 때문에 그놈하고 비교해도 돼요. 오케이? 괜찮아요? 아니 이놈이나 같잖아. 맞아? 똑같잖아. 그러니까 알았다. 100가구의 평균 소득이 그 평균 소득의 평균입니다. 이거는 평균 소득의 평균입니다. 그 평균 소득의 평균입니다. 그 평균 소득의 평균과 이만큼 차이가 난다. 그럼 이만큼 차이 난다는 건 여기 102. 이만큼 차이 나는 건 98. 그럼 어디 있는 거야? 그럼 바엑스가 여기에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 맞아? 100보다 이만큼보다 2보다 더 멀리 차이 나는 거. 하니까 결국은 이 빨간 부분 넓이하고 이 빨간 부분 넓이를 구하라라는 문제예요. 오케이? 지금 식으로 안 적어도 되겠죠. 식으로 적는다 이렇게 해야 돼. 식으로 적는다면 x가 98보다 작거나 같다. O와 x가 102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렇게 98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하고 x가 102보다 크거나 같은 거 있죠. 102보다 크거나 같은 거. 해서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더하면 되는 거야. 요 놈이 바로 여기 기억을 말하는 거고 요 놈이 바로 니은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바빠 죽겠는데 굳이 이렇게 식을 쓸 필요는 없어요. 바로 답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면 됩니다. 자, 이제 표준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표준화하면 무조건 0이에요. 102는 시그마가 지금 얼마냐라고 할 때 바x의 시그마를 구해보면요. 선생님이 여기 시그마가 10이니까 10 나누기 루트 표본 개수, 루트 표본 개수, 루트 표본 개수, 루트 표본 개수 100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1입니다. 시그마 1이에요. 여긴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죠. 여긴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좌우 대칭이니까 넓이는 똑같아요. 넓이가 기억과 니은 넓이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 빨간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할 때 전체 파란 넓이가 0.5입니다. 거기에서 노란 넓이가 얼마냐라는 거 구해서 빼면 됩니다. 노란 넓이는 2로 나와 있습니다. 0.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칸에 48로 나와 있습니다. 0부터 2까지의 넓이입니다. 0.48로 나와 있습니다. 0.48. 그럼 빨간 넓이는 얼마예요? 그림이 좀 많이 넓게 잘못되긴 했죠? 0.0이 겨우 0.0입니다. 이 넓이는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0.02가 되겠죠. 이것도 0.02, 이것도 0.0입니다. 그럼 더하면 얼마죠? 0.04가 답이 되겠죠. 0.04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3번 문제도 풀어봤어요. 3번 문제. 좀 어려운 타입인데 미리 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딜 가냐면,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은 아직 안 배운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해보셔야 돼요. 연습 문제 1번, 2번, 3번. 넘어가서 뒤로 넘어가면, 우리 지금, 단원종합 문제가 1번, 2번, 3번, 4번은 과거에 배웠던 내용이고, 선생님이 조금 언급해야 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최저 커트라인 점수 이미 우리가 했던 타입이고, 그 다음에 6번도 이미 한번 봤던 타입인데 7번이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7번, 8번이. 여기다가 선생님이 7번 문제 약간 힘들지만 우리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69쪽에 7번입니다. 7번. 자, 7번 보면 어떤 공장에서 전체 하루 1만 개의 건전지를 생산을 해요. 근데 다 조사하면 건전지 못 팔잖아요. 그래서 다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건전지 수명 X는 평균적으로 20시간이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냈나 봐. 그래서 전체 평균은 20입니다. 하고 표준 편차는 입니다. 이럴 때 4개를 한 세트로 판매한다. 그 말은 뭐야? 4개를 한 세트로 판매한다라고 하면 4개, 보통 4개짜리 알카라인 전지 들어있지? 4개를 한 세트로 판매합니다. 그러면 1만 개로, 즉 요놈은 4로 나누면 되니까 2,500세트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개 건전지가 있어요 라는 거는 25,000세트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됐습니다. 네. 이랬을 때 이때 한 세트 내의 건전지 4개의 수명을 모두 더한 시간이 이게 뭐죠? 그러니까 4개 합, 한 세트 안에 들어있는 건전지 4개의 거기 수명의 합이죠. 4개의 수명의 합. 수명의 합이 76보다 작으면 불량품입니다. 자, 작으면 불량품이다. 작으면 소비자들이 뭐라 하겠죠? 불량 판정을 내립니다. 불량 판정을 내립니다. 할 때 하루에 몇 개의 불량 세트가 발생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하루에 몇 개의 불량 세트가 발생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일단. 이게 뭔 소리야? 4개의 수명의 합. 그게 76. 자, 보시면. 이 중에 4개를 뽑았다 칩시다. 4개를 뽑았다라는 건 사실 한 세트를 고른다라는 얘기예요. 10,000개가 2,500세트입니다. 2,500세트 중에서 한 세트 고르면 4개가 들어있죠. 그 4개의 합입니다. 그 4개 속에 들어있는 알카라인 건전지가 X1, 2, 3, 4였다라고 설명해 볼게요. 그럼 이 문장을 식으로 써보면 4개 수명의 합이니까 X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입니다. 합이, 수명의 합이, 오케이? 각각 수명을 X1, 2, 3, 4라고 한다면 수명의 합은 되게 더한 거예요. X1, 2, 3, 4.
그게 76보다 작다. 76보다 작으면 불량이죠. 76보다 작다. 인류 확률이니까 probability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이거 구하라 그 얘기야. 근데 짜증나네. 왜냐? 우리는 x가 뭐 76보다 작다. 물론 바x가 작다 해서 여기 있는 변수가 한 개일 때만 배웠어요. 근데 지금 이 변수가 4개입니다. 이건 안 풀어봤는데. 그러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처리하는 과정을 아마 오던노트 해야 될 거예요. 이 처리하는 과정 잘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4로 나눠야지 이 생각을 해야 돼. 4로 나눠봐야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4로 나눠 본다. 4로 나누어 본다. 4로 나누어 본다. 그 생각을 어떻게 해? 그러면 이게 바엑스가 되는 거잖아. 맞아? 한 개짜리가 되잖아요. 이게 바엑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엑스가 요거 계산하니까 4, 1은 4, 4, 4, 16 해서 16보다 작을 확률 구하라는 문제로 바꿔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알아두십시오. 합이 누구보다 크니 작니 할 때 나눠버리세요. 그럼 바엑스가 됩니다. 바엑스가 됩니다. 네, 바엑스가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여기 아까 4개 뽑았었죠? 이 4개를 x1, 2, 3, 4를 더해갖고 4로 나눈 값을 바엑스를 할 때 이 바엑스가 네모, 세모, 기타 등등 값 무지하게 많이 나온다 그랬죠? 예. 바엑스 값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놈을 통계해서 평균 계산하면 단 한 번 컨닝만으로 똑같다며 20 구할 수 있고, 요 바엑스의 시그마를 또 구해보면 단 한 번 컨닝만으로 인데 루트 표본 개수니까 1 나옵니다. 시그마가. 오케이? 해서 그림을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좁지만 여기 보면 바엑스들은 X축 위에 마치 연속적인 모양으로 찍힙니다. 그렇게 가정해서 풀게 되는 거죠. 평균이 20입니다. 예. 하고 시그마가 보시다시피 1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20이면 16이라는 건 여기에 있습니다. 예. 10. 9입니까? 예, 고맙습니다. 19.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9. 맞죠? 4, 9, 30. 네, 맞습니다. 땡큐. 19보다 미만일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19보다 미만일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결국 이 넓이 구하라 그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이 빨간 넓이는 반쪽 0.5에서 노란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반쪽 요 파란 반쪽은 0.5입니다. 거기에서 노란 넓이 표준화하면 이건 0이죠. 빼고 나누고 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넓이는 0에서 1까지 넓이 대칭시켜서 구하면 돼요. 표에 봤더니 0에서 1까지 넓이는 0.34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0.3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빨간 넓이는 심하게 선생님 좀 과장해서 그려졌는데 이거는 뭐죠? 0.06이 됩니다. 0.06이 됩니다. 오케이? 더해서 0.16이 됩니다. 0.16이 됩니다. 더해서 0.5가 나오려면요. 그래서 이게 0.16해서 16%입니다. 근데 답 적을 때 조심. 아니 답은 16%인데 그래. 그럼 2500세트에 대해서 16%죠. 맞아? 그럼 하루 몇 개의 불량 세트가 발생합니까 할 때 전체 2500세트 중에서 100 중에 16이 해당하는 것만큼이 불량이 나오겠죠. 16%. 세트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해서 산수하시면 결국 25 곱하기 16입니다. 산수하면 6, 5, 30, 2, 60이니까 150. 그 다음에 2, 5 하니까 몇 개입니까? 400개가 되는군요. 400개가 답이 되는군요. 오케이? 답은 400세트. 개가 아니라 400세트. 400세트. 2500세트 중에서 16%니까. 16%.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좀 깊게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 네, 빵 8번. 빵 8번 보시면은, 이건 지금, 우리 여기 아까 배웠던 그런 내용에 대한 점검인데, 자,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69쪽에 빵 8번인데요. 복원 추출에 대한 표본 평균 바엑스에 대해서 설명 중 옳은 것을 구하라. 비복원 추출하더라도 비슷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기억본 보면 표본 평균 바엑스의 평균은 표본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평균의 모집단의 평균 같다. 자, 볼게요. 우리 이렇게 썼습니다. 아직 좀 여기 아예 지우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런 내용이었죠. 전체 집단의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었을 때 이게 평균이 되고 이게 분산이다 라고 할 때 우리 이 중에서 n개를 뽑았을 때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바로 똑같고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저기 시그마 제곱에다가 표본 개수를 나누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표본 평균의 시그마는 루트 씌우면 되니까 저기 있는 시그마에다가 루트 n 나누면 됩니다. 이미 했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우리 교재 살짝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필기 좀 합시다. 간단합니다. 필기라고 할 것도 없는데요. 우리 60쪽에 페이지 60쪽에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페이지 60쪽에 이건 뭐냐? n이 분모에 있죠? 요거는 n에 반비례하는 겁니다. 반비례. 요거 점검한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할게요. 60쪽으로 잠깐 넘어오십시오. 60쪽 넘으면 바x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요 놈은 n에 반비례합니다. n에 반비례합니다. n에 반비례합니다. 물론 표준분차는 루트 n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은 n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참이야. 분모 있잖아. 반비례라 이거를 반비례. 예.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바x의 평균값은 지금 뭐냐면 표본 개수 n개를 뽑았는데 n이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얘기야. 여기 70만 명 수능 시험을 봤는데 시간이 좀 됐나요? 자, 대충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0만 명 시험을 봤는데 표본을 100명 뽑아가지고 하든 1000명 뽑아가지고 하든 그것들을 다시 전부 다 더한 다음에 표본 개수 그렇지. 표본 평균의 개수로 나눈 그 결과는 다시요. 표본 평균의 개수로 나눈 그 평균값은 일정하다는 얘기야. 하니까 n에 관계가 없습니다. 무관합니다. n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100개를 뽑든 1000개를 뽑든. 예. 하고 분포 곡선을 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거 하도록 할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고생했습니다.